예, 뼛속까지 바꾼 혼다 파일럿입니다. 2003년에 첫 세대가 나왔고 2세대까지는 그냥 박스 몇 개 이어놓은 것처럼 아주 그냥 투박한 어떤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었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각지고 투박한 어떤 스타일을 개인적으로는 좀 선호를 하고 있었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3세대 파일럿은 이전 세대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고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파일럿은 혼다 SUV 가운데 가장 큰 어떤 그 모델인데요. 3세대 파일럿 과연 어떻게 변신을 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럿에서는 기존 세대의 흔적을 찾아올 수 없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차체 전체의 어떤 곡선과 볼륨들이 많이 적용이 되면서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그러니까 요즘 트렌디한 어떤 그런 스타일로 말끔하게 변신을 했습니다. 예, 디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선과 곡선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그 절제된 어떤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전에 어떤 그 투박한 스타일이 아주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어떤 그런 디자인으로 이 변화를 했습니다. 차측 사이즈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기존 모델보다 전장이 80mm가 길어졌고, 이 또 전고는 65mm가 낮아졌습니다. 더욱 공기 역학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전면과 휘면에는 LED 램프가 모두 적용이 됐고, 이 사이드 미러의 턴 시그널도 LED로 변화를 줬습니다. 알로이 휠은 20인치, 그래서 측면의 어떤 그런 그 실루엣이 상당히 날렵하면서도 간결한 어떤 그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뭐 차체의 안정성도 많이 강화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뭐 사실 증명도 됐는데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서 이 최고 안전 등급인 탑 세이프티 B 플러스 등급 얼마 전에 획득을 하면서 증명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그 자동 감응식 그 정속 주행 장치 같은 것들이나 이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같은 것들은 이 안전 운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 나와 있는 아주 첨단화된 어떤 그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뭐 또 어드밴스드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진보한 어떤 그런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혼다의 패키징 기술은 뭐 정평이 나 있는데요. 이 트렁크 도어 아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고, 또 3열 시트를 접게 되면 2376리터나 되는 대용량의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열 시트를 접고 펴는 것도 아주 수월하고요. 이 후석에도 이 컵홀더나 이 또 에어컨, 또 히터, 이런 송풍구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객석으로도 사용하는데 아주 편리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도 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혼다의 어떤 인테리어 특성을 보게 되면은 뭐 세심하고 아주 뭐 세련되고 뭐 또 디테일하고 뭐 이런 부분보다는 기능성 위주의 어떤 인테리어 디자인 특성을 갖고 있었는데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조금 투박하고 촌스럽고, 또 뭐 심지어 좀 싸구려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상당히 뭐 실내 인테리어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3세대 파일럿, 그리고 뭐 또 지금 현재 새로 나온 어떤 신형 시빅이나 이런 차들을 보게 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변화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고급스럽고 어떤 세련미를 갖추기 시작을 했는데요. 3세대 파일럿 계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변화를 했고 또 어떤 기능들이 이 차에 적용이 됐는지
그런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내 인테리어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전 2세대까지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수평 구조의 단순한 스타일을 벗어나서 아주 세련된 이 콕핏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유려한 어떤 그런 선들, 그리고 도 안쪽에 그 우드로 가니쉬 포인트를 줘서 고급스럽게 그렇게 스타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스티어링 힐에 또 알맞은 여러 가지 핸즈프리, 그리고 또 크루즈 컨트롤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리모트 버튼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크루즈 컨트롤은 좀 정확하게 다루는데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이 블루투스 연결도 상당히 쉬웠고요. 또 왼쪽에 있는 어떤 그런 메뉴들을 통해서 핸즈프리 통화, 또 트리 컴퓨터의 어떤 메뉴 같은 것도 바꿀 수 있었고요. 또 이콘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경제 운전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 차선 이탈 경보 장치라든가 또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같은 것도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 시동 버튼이, 버튼 시동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아주 단순하지만 유용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이 계기판도 파일럿의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한국형으로 완전히 개선이 된 어떤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OS를 탑재를 했는데요. 8인치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와 함께 휴대폰하고 연결이 되면은 다양한 어떤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이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실내에서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팔걸이입니다. 이 시트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려면은 이 팔걸이가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안전벨트를 매기가 상당히 좀 불편했거든요. 뭐 이게 뒤로 젖혀놓고 안전벨트를 매는 게 오히려 더 편했으니까 그런 점 좀 개선이 필요하고요. 이 콘솔 박스는 아주 대용량입니다. 이 크고 깊은데 이 안쪽으로 AUX 단자나 또 파워 아웃렛, 또 충전용 이 소켓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저용이나 어떤 그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는데도 아주 유용하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열과 3열 모든 공간 아주 넉넉하고요. 지금부터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트레인 제원을 보게 되면 이 V6 가솔린 직분사 엔진에서 284마력의 출력, 그리고 36.3kgm의 이 토크 성능을 갖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주행 능력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형 파일럿 운전을 하면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놀라는 점들이 있는데요. 뭐 기존의 1세대, 2세대를 거치면서 사실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변화는 크지가 않았었는데 이 3세대가 오면서 실내, 실외 뭐 이런 부분들이 바뀐 것 못지않게 이 차량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주행 성능에도 상당한 어떤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이 좀 피부로 팍팍 와닿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놀라운 게 이 차체의 어떤 안정감인데요. 기존의 1세대, 2세대 같은 모델은 사실 어떤 노면의 어떤 그런 것들을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좀 걸르지 못하고 이 운전자한테 전달을 해주면서 어떤 차체의 롤링이라든가 뭐 흔들림이라든가 또 어떤 스티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어떤 특히 고속에서는 그런 불안한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요. 이 신형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차체 안정감이 이 아주 놀랍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이 좀 고속으로 달릴 때나 또 아주 급선회를 한다거나 또 레인 체인지를 할 때도 전혀 이 차체에 불안정한 어떤 그런 거 없이 아주 즉각적이고 신속하고 또 아주 그 안정감 있게 어떤 그런 변화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그 파워트레인의 어떤 그 성능까지도 조금씩 높아지면서 가속감 같은 것도 상당히 그 향상이 됐다라는 것도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전 모델 같은 경우에 사실 발진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가속력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불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신형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이게 3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속 페달의 어떤 응답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신속하고 즉각적이고 아주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아주 멋지게 멋진 변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3000cc나 되는 그 고배기량의 가솔린 엔진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엔진에서 나오는 어떤 그 소음이나 진동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드럽고 또 약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가솔린 세단의 어떤 그런 승차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어떤 그 차체가 움직이는 어떤 그 거동성 같은 것들도 부드러워지고 상당히 정숙해지고 아주 그 여유가 있는 어떤 그런 그 힘까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뭐 출력 성능이나 토크 수치 같은 것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주행의 어떤 질감 같은 것들은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회를 할 때 보게 되면 혼다의 어떤 그 혼다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이다 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디퍼런셜을 통한 그 토크의 배분이 상당히 적절하게 이 배분이 되면서 차체 안정성이 그만큼 뛰어나게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디퍼런셜 같은 경우에 토크 배분이 이 좌우측 어떤 그 휠축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거나 어떤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뭐 스티어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아니면은 이 조향력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상당히 큰 차체고 무거운 중량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상당히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재원상으로 보게 되면 같은 세그먼트의 동력 성능하고 뭐 이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마력당 중량비라고 하죠. 이 1마력당 부담하는 차체 중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는 건데, 이 파일럿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6.7이 나옵니다. 이 파일럿과 비교가 되는 이 기아자동차 모하비 같은 경우에 차체 중량이 2055kg인데요. 이 무게로 260마력의 출력을 내니까 이 마력당 중량비는 7.90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파일럿은 1마력으로 6.7kg의 무게만 부담을 하면 되고, 모하비는 7.9kg의 무게를 끌고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력당 1kg 이상이면 상당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배기량이나 이 출력이 비슷한데도 이 마력당 중량비 차이가 이 차량의 동력 성능, 아니 어떤 경쾌한 주행 성능에 이 영향을 미친다고 봤을 때, 이 파일럿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경쾌한 가속 성능이나 주행 어떤 질감은 더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요, 이 파일럿이 덩치와 다르게 지금 아주 경쾌한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마력당 중량비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파일럿이 갖고 있는 장점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고배기량의 가솔린 엔진이 갖고 있는 그런 정숙성에 여러가지 또 활용성까지 갖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생각보다 차급에 비해서 연비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 트랙 컴퓨터 상에는 뭐 7km, 8km, 9km까지 이렇게 찍히고 있는데요, 이 좀 거칠게 몰면은 뭐 7km대까지 내려가지만, 이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은 9km 리터 때는 항상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UV라는 차체의 어떤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 속도와 상관없이 이 차체 놀림이 아주 반듯하고 좀 안정감을 갖고 있었다는 점도 아주 인상적인데요. 다만 SUV답지 않게 이 서스펜션이 다소 무르게 세팅이 돼 있었고, 또 시대하고 조금 뒤떨어진 듯한 6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약간의 풍절음 같은 것들은 조금 거슬리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파일럿의 가격이 아주 매력적이라는 점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390만 원이면 이 동급의 국산차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1,000만 원 가량 뭐 이렇게 뭐 격차가 있지만, 동급의 어떤 수입 SUV 모델인 뭐 포드 익스플로러나 이런 모델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혼다에서는 요즘 이 파일럿이 한 200대 가량 계약이 밀려 있고, 따라서 이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차가 되고 있는데요. 이 계약이 뭐 많이 밀려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내년에는 그런 어떤 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 기대를 좀 가지시고 관심 충분히 가질 만한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테르드 김우식 기자였습니다.